보험은 일단 240개월 무이자 활부 금융상품입니다. 그런데 뭘 보지 않아요? 신용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고객님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무조건 호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보험이라는 상품을 구매합니다. 소비합니다. 이 원인과 이유를 제대로 알고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좀 더 유지가 잘 되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한 보험은 왜 그렇게 중도의 해지가 될까요? 왜 대한민국은 보험 유지율이 그렇게 좋지 않을까요? 종신보험을 예를 든다면요, 84차월, 즉 7년 이내에 해지되는 보험이 무려 70% 정도나 됩니다. 10명 중에 7명은 보험을 해지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 원인과 이유를 제대로 알고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좀 더 유지가 잘 되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또 함부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졌습니다. 자, 액정이 깨진 원인은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떨어뜨린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 힘을 가해서 액정이 깨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는 굉장히 억울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 액정이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액정이 파손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 핸드폰사는 설탕폰이라는 그러한 불명예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결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부분이 뭔가 돌기 같은 게 있어서 그게 보다 강한 충격을 가해서 액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보험이란 상품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원인이 있고요. 그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왜 이렇게 해지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유지율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많은 조심스러움, 또 유지가 잘 되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소비자분들이 가입한 보험이 유지가 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보험 상품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상품은요, 철저하게요, 이 활부 금융 상품입니다. 자, 뭔가 우리가 활부를 한다라는 것은요, 일단 신용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신용을 활용한 그러한 상품이다라는 것이죠. 자, 월 20만 원짜리 종신보험, 월 5만 원짜리 건강보험, 월 4만 원짜리 안보험, 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월 30만 원씩 내면 됩니다. 예, 소득에 비해서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죠. 그런데 월 20만 원짜리는 실제 20년 납입해야 되니까 4,800만 원짜리고요. 월 5만 원짜리는 1,200만 원짜리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대출을 받으면 여러 금융기관을 조사를 해서 낮은 금리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 대출을 갚아나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용상의 문제가 생기고 이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어서 사회활동이나 금융활동 같은 걸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요, 처음에 4,800만 원짜리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20만 원씩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뭘 보지 않아요? 예, 신용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어떤 구매요? 신용을 보지 않는 대출을 내가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조금 과도한 표현일 수 있지만 대출을 받는 것과 분명 보험을 구매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보험도 중간에 납입을 못하면요. 대출금을 못 갚으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보험은 실효가 되고 해지가 되고 내가 납입한 보험료는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는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신용상의 문제가 생기고 뭐 또 차압이 들어오고 뭐 이런 일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겠죠. 보험은요, 내가 납입한 돈을 다 못 돌려받거나 일부 못 돌려받는 큰 손실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는 것과 보험을 구매할 때는 신용을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활부금융이라는 건데요.
제가 홈쇼핑을 보고 있는데 남성 드로우즈를 파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고요. 8개 1개를 더 드리고 오늘은 마지막에 1개를 더 준다라고 합니다. 다음부터 홈쇼핑에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드로우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예, 소비 통제를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아, 참아야지. 그런데 이런 제가 어디서 무너질까요? 뭐 사이즈 인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색상 품절됩니다. 이런 얘기보다 어디서 가장 많이 무너지냐면요. 바로 12개월 무이자 할부에서 무너집니다. 자, 이게 120,000 원이었어요. 그런데 12개월 무이자하면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10,000원씩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네. 뭐가 시작되냐면 자기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예. 오늘도 내가 고객님과 미팅할 때 커피 2잔 10,000원 내고 마셨는데 야, 2잔만 아껴서 먹자. 그러면 10,000원 낼 수 있고 그러면 괜찮지. 거기다가 이자도 내지 않아. 예, 이 무이자와 유이자는 굉장히 또 구매력을 움직이는데 구매력을 높이고 낮추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무이자 12개월 때문에 저 자신을 합리화하고 뭐 합니까? 예, 그 리모컨 버튼을 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무이자 활부는요. 그 어느 것보다 그러니까 활부로 상품을 구매하는 이 방식은요. 그 어느 것보다 구매력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험은 어떻습니까? 보험은 일단 240개월 무이자 활부 금융상품입니다. 물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요. 실제 미리 보험료를 내면 저 예정일로 할인하고 이러한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그거를 제쳐두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내지 않는 걸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240개월 어, 갚아나가는 대출을 받는 것과 비슷한 거고요. 그리고 240개월 할부로 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20만 원이라는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만 생각하지 4,800만 원이라는 건 생각하지 않죠. 자, 홈쇼핑에서요. 다이슨 청소기를 팝니다. 120만 원이에요. 예, 36개월 할부해 가지고 3만 원, 4만 원만 내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쉽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소비자분들, 시청자분들 쉽게 구매하세요? 어려울걸요? 당연히 고민을 하고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월 20만 원짜리, 2,40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알아서 해줘. 20만 원 그래 그 정도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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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결국은 보험이 유지될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제가 이런 걸 함부로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이 매우 중요한 거고요. 이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된다고요? 예, 보험 상품의 구조에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상품을 쉽게 구매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또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요. 예, BMW 사러 갔습니다. 3 시리즈 정도 보러 갔어요. 내 능력이 되니까. 근데 갔더니 4 시리즈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저 개인적인 인제 취향도 있겠지만 너무 스포티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약간 이제 중후함이 있어요. 3 시리즈에 비해서. 4 시리즈로 갔다가 스포티한 게 6 시리즈까지 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 이 상품의 가격을 보면 이렇게 쉽게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뭘 보냐고요? 그 할부 금액을 보는 거죠. 15만 원만 한 달에 15만 원씩만 더 내시면 되세요. 예, 60개월 할부. 한 달에 이거는 80만 원씩 더 내시면 돼. 이런 식으로 할부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티코사로 들어갔다가 그랜저 사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할부 금융 때문인 거죠. 보험은 철저하게 할부로 구매하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신용이라는 거, 이 신용이라는 것을 보지 않고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로 상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쉽게 선택하고 대출금으로 못 갚아서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요, 박정희 정부 때 중화공업 위주의 그 산업 경제로 우리가 이제 그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역사상 가장 호황을 누렸었죠. 다 아시다시피 수출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장사가 너무 잘 됐었습니다. 그때 삼재현상이라고 해서요. 그러면서 90년대 들어와서 통상마찰 원화 절상 이런 압력 받다가 결국은 1995년도에 우리나라는 수출 1천억 불 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국민 소득 1만 달러를 우리가 찍습니다. 그러면서 너네도 들어와 하면서 어디에 들어옵니까? OECD에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예, OECD에 들어가 니네 돼 인재 능력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네, 바로 성인 남성이요.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신용을 긁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재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신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용을 어떻게 통제하고 신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신용을 제대로 통제 못할 거면 신용을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뭐 누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재테크나 재무설계에서. 근데 신용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부동산 같은 걸 살 때는요. 당연히 신용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은 득이 됩니다. 부동산을 뭐 돈을 다 모아서 부채 없이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방법이고 바보 같은 짓이죠. 일단 사 놓고 갚아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갚아 나가게 되면 소비 통제도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인제 같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동안 뭐 대한민국의 1등 부자 자산으로 만들어 준 게 바로 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소비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신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여러 가지 인제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신용 통제를 못한다,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신용을 정말 활용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그랬죠. OECD 들어서고 자본 및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리면 6% 8% 냈는데 해외 돈을 끌어오면 뭐 3% 4% 내는 겁니다. 금리가 너무 싸니까 이 남의 돈을 자기 돈인 양 막 빌려다가 예, 뭐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을 미친 듯이 벌렸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기억하시죠? 한보철강. 예. 1,000억 원 미만의 자본금을 갖고 5조 원짜리 제초소 건립하다가 뭐 이제 뭐 태국의 바투화 폭락하면서 망가지고 그다음에 어 이 한보철강 무너지니까 산미기아 진로 줄도산 나고요. 예. 여기 이의 대목에서 뭐 제일은행, 한인은행, 남의 돈 다 갖다 빌려준 은행들 그때 다 문 닫았죠. 그리고 2만 여 개의 기업이 도산하고 수백만 명의 실직자가 생긴 게 바로 IMF입니다. 대한민국이 예, 신용 통제를 제대로 못했던 거죠. 기업도 신용 통제를 못하면 망가지고 예, 국가도 망가지는데 개인은 더더욱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험 상품은요 대출 받는 거예요. 제가 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좀 듣기 거북한 표현을 쓰는 걸 수도 있지만 신용을 보지 않고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할부로 자꾸 구매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4,800만 원짜리라는 건 생각지도 않고 20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홈쇼핑에서 4,800만 원짜리 물건을요. 턱하니 어떻게 삽니까? 정말 정말 보험을 이렇게 쉽게 구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을 볼게요. 자, 사람이라는 게 보통 이 20년이라는 기간에 뭐가 움직입니까? 예, 경기라는 게 움직이는 거죠. 라이프 이벤트와 그다음에 경기 사이클이 같이 맞물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매달 30만 원 내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자영업자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 돈의 값어치가 미친 듯이 달라집니다. 30만 원이란 돈의 가격, 즉 프라이스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바로 밸류, 이 30만 원의 돈의 가치가 움직인다는 거죠. 원래 나한테는 이게 10만 원의 값어치도 안 될 정도로 부담 없는 돈이었는데 이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온다 보니까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300만 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비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부담이 돼서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기 순환에 따른 이 경기가 순환하는 건 시장 경제 체제하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당연하죠. 뭐 이렇게 플랫하게 갈 수 없죠. 사회주의 국가나 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가 분명히 있다. 물론 이건 개인 차도 있고요. 당연히 또 국가의 차이도 있겠죠, 당연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기는 순환하고 이러한 시기에 돈의 가격, 프라이스는 같지만 가치가 달라지다 보니까 결국은 무겁게 느껴지고 이 무거울 때 어떻습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등산을 하러 갈 때요. 등산을 하러 갈 때 정말 정상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1리터짜리 물통을 갖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무겁지 않게 느껴지지만 이게 중간에요 정말 내가 몸이 지치면 이 1리터짜리가 10리터짜리처럼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리터짜리를 갖고 들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컨설팅을 받을 땐 충분히 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고객님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무조건 호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보험이라는 상품을 구매합니다. 소비합니다. 소비라는 건 그때 보통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을 구매하는데 중요한 건 나쁜 상황을 고려해야 돼요. 예, 미래 20년 동안 납입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 상황을 고려해서 1리터짜리 물을 사는 게 아니라 500리터짜리 물을 사는 거죠. 조금은 낮게 구매를 하시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왜요? 자, 보험은 왜 가입합니까? 보험은요? 네. 이제 돈을 주고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험이 내가 납입 능력이 될 때 보험료를 다 납입해 놓고 납입 능력이 떨어지면서 건강하지 못한 이 시기에 내가 보장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납입이 안 되면 보험은 없어지는 거 의미가 없는 거고요. 납입한 돈 거의 못 돌려받거나 손실이 되면 다 어떻게 됩니까? 예, 손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고객님 월 100만 원짜리 적금 가능하세요? 지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일반 가정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해봤자 1년에 10만 원도 지금 또 이자도 안 나옵니다. 지금 최근 금리가 더 떨어져서요. 예. 그런데 보험을 하나 잘못 들고 해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월 100만 원짜리 1년 적금을요. 뭐 100년, 30년, 50년 하는 이자를 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재테크 어, 어려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심하셔도 많은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컨설턴트 분들의 이제 컨설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컨설팅을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고객을 만나면요.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뭐 가족력이라든가 또는 이제 최근에 뭐 유전자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보험을 제안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느냐? 바로 가입 금액, 이 담보 가입 금액에 초점을 맞춰서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가장 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보험의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외부 환경에 대해서 재정 상황이 경기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고객님 암보험 얼마 가입해야 돼요? 요즘 1억 정도 가입해야 돼요. 그럼 얼마 나오는데요? 20년 납 기준 월 뭐 10만 원 정도 나와. 너무 부담되는데요. 야, 그래도 5천 원 해야 돼. 3천 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나는 나입한 능력이 월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왜 3만 원, 4만 원, 5만 원 올라갑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활부금융이라서 그래요. 이게 같이 개입이 되죠. 그리고 컨설턴트 분들이 이 보험료에 납입할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가입 금액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 둘을 같이 보겠죠. 같이 보는데 어, 기우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암진단금 2천 너무 약해. 야, 최소 3천에서 5천 해야 돼. 이러면서 보험료를 제한을 하는데 이 제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할부로 하다 보니까 실제 총 납입 금액은 월 2에서 월 4만 원으로 올라가면 두 배가 올라가는 건데 그냥 월 2만 원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쉽게 테이킹을 하는 거죠. 예. 작아 보이는 거죠.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저는요, 대한민국 보험 유지율이 가장 뭐 이제 한 부분에 한 원인을 갖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겠죠. 분명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설팅을 고객님들이 받으실 때요, 보험료 기준으로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보험이 좀 부족해도 유지되는 보험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올려서 가능하겠지 하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단 이게 왜 가능해진다? 활부금융이고 무신용 대출이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20년이란 기간 동안에 경기가 순환하면서 얘네들의 값어치가 엄청나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깨집니다. 깨지면 뭐 한다고요? 예, 다 날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실효된 보험을 부활할 수도 있지만 뭐 나중에도 이런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보험을요 새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부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손인데요. 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격과 진단금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단금 충분히 마련하려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부분 유지 못하는 보험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된다면 적게라도 갖고 가세요. 어떤 일이 터지면요. 이거라도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는 것보다 적은 거라도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뭐 암 진단금 1,000만 원요? 저희 어머님께서 실제 암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하셨는데 대한민국 건강보험 잘 돼 있기 때문에 큰돈 들이지 않고 또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건강하신데 이때 진단금 1,000만 원이라도요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내가 진단금 높인다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올려서 부담되는 보험료를 올려서 갖고 가다 보면요. 유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요. 너무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진단금보다는 정말 이 보험료, 내가 나입하는 보험료에 집중하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을 오를 때, 예, 오를 때 좀 더 가볍게 갖고 가셔야 됩니다. 예, 내가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보험이 깨지는 거죠. 예, 보험의 가격은 이제 보험료는 변하지 않는데 저한테는 그 돈의 가치가 완전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쓰죠. 내가 1억을 갖고 있을 때 돈의 가치보다요. 내가 병원비가 없어서 100만 원을 빌리러 다닐 때 이 100만 원의 가치가 훨씬 큰 겁니다. 예, 변하거든요. 예, 라이프 이벤트에 따라서 벌이에 따라서 시장 경제에 따라서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코로나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어, 우리의 이 가정 형편, 재정 상황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왜 보험이 유지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 보험을 가입할 때는 좀 신중하셔야 돼요. 뭐 누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좀 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자꾸 월 20만 원을 보지 마시고 4,800만 원이라는 걸 보시고요. 홈쇼핑에서 4,800만 원짜리 함부로 구매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요. 못 갚으면 큰일 나는 대출처럼 이것도 못 갚으면 큰 손실로 이어지는 무신용 대출입니다. 그렇게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입 금액에 제발 맞춰서 가입하지 마세요. 부족해도 됩니다. 유지되는 보험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료에 꼭 맞춰서 보험을 가입하세요. 이 세 가지 말씀을 좀 꼭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 고맙습니다.